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건 세 점을 대입하고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한 문제 정도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심에 관한 조건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중심에 관한 조건이라는 건 뭐 크게 나누면 첫 번째, x축에 접한다. 이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원이 있는데 x축에 이렇게 접한다. 위로 접할 수도 있고 아래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심의 좌표는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a, b라고 했을 때 x축에 접하면 항상 이게 반지름이에요. 접점까지 보도선 그리면. 근데 반지름이 중심에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을까? y좌표랑 관련이 있겠지. y좌표의 크기가 그대로 반지름이죠. 맞아?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반지름을 r이라고 두지 않고 최소의 미지수로,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지. 맞습니까? 이게 x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y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 원은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이번엔 중심의 요게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중심의 무슨 좌표랑 관련이 있을까요? x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지. x좌표 절대값이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하시고 식 두 개만 얻어낼 수 있으면 a, b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주어지는 건 이제 x축, y축에 접한다.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면 그 중심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x축, y축에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크기는 모르니까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얘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겠지. x축, y축에 접하면. 그럼 중심도 a, b라고 둘 필요가 없지. 중심의 x좌표, y좌표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도 a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중심의 x좌표를 제가 a라고 하면 y좌표는 부호 반대여야겠죠.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죠. 얘도 얘는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음수니까 y좌표는 양수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표현 방법일 것 같고, 뭐 얘도 적절히 표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하면 특징이 중심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직선은 뭘까요? 이렇게 y는 x 위에 있어야만 이 거리가 같을 거야.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메모를 해두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중심이 y는 fx 위에 있고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근데 y는 fx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난감하겠지만 그냥 심플합니다. 중심이
y는 fx 위에 있고 일단 x축, y축에 모두 접해야 되니까 요 직선이나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럼 중심으로 가능한 건 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개여야 이렇게 접하는 원, 이렇게 접하는 원, 이렇게 접하는 원, 이렇게 접하는 원 네 개 나오겠지. 그럼 이 원을 구하려면 그냥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기 내용들이고, 자, 그럼 먼저 쉬운 문제들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 이건 제가 굳이 설명도 안 드렸어요.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자. 마이너스 2,1이랑 4,5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중심 구하셔야 되고, 중심은 이 둘의 중점이죠. 그럼 x좌표 더하고 나누기 2, y좌표 더하고 나누기 2니까 얘가 중심 되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죠. 4에서 1 빼고 제곱, 5에서 3 빼고 제곱, 루트 13. 오케이. 그럼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 곱하면 3루트 13 나오지. 자, 지름의 양끝이 주어질 때는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점이 주어진 경우, 자,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제가 뭘 써달라고 했죠? 이때는 일반형을 쓰는 게 계산이 평화롭다라고 했어요. 표준형을 쓰면 다 미지수에 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식이 복잡하고, 이게 원이야. 이런 원인데 저 세 점을 지난데, 그럼 제가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더하면 5고, 자, 첫 번째 관계식 이렇게 나오겠고, 마이너스 3,0도 지난데, 그럼 마이너스 3이랑 0 집어넣으시면 9, 여기 0 집어넣었으니까 없고, 이런 관계식도 얻어낼 수 있고, 근데 1,2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뭐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미지수가 3개고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먼저 소구할 미지수를 하나 선택하셔야 돼.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빼서 C를 한번 없애볼게. C를 없애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빼서 C를 없애볼게.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연립방정식 풀어내시면 되죠. 이거 곱하기 2 해서 아래쪽에 쓰면 잠깐, 분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나오나? 아, 이것도 계산 틀리면 큰일 나는데. 분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마이너스 3,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위에서 아래 빼면, 아, 여기 잘못됐다. 일단 얘에서 얘를 빼면 5에서 9 빼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위에서 아래 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숫자가 조금 쭈글쭈글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고, 보통은 정수가 나올 거야. 자,
자, 이제 이거 두 개 갖다 빼시면 라지 A는 2 나오지? 라지 A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이거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 맞죠? 그 다음에 C는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일단 A를 2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마이너스 3 나오지. 자, 이건 계산이 좀 거지 같은 문제라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번에 조금 빨리 계산해 볼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반지름은 루트 5 나오겠지. 3번. 자, 이건 계산만 잘 하시면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제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 한번 해볼게. 자, 879번을 봅시다. 자,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먼저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4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저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은 1사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랑 여기에 접해야 되고 여기를 지나면 그림상 예상 가능한 게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하나 있을 거고, 또 있어요? 있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럼 각각의 원의 중심을 제가 점으로만 찍어보면 얘는 여기 어딘가 있고 얘는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둘 다 어느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일단은 원을 표현을 해야 돼요. 원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Y는 X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X좌표, Y좌표는 똑같겠지. 그럼 중심을 제가 A, A라고 할게. 그럼 얘는 반지름도 A겠죠. 이게 X축, Y축에 접하고 중심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인데, 특별히 2,4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럼 2랑 4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A제곱, A제곱 두 개 나오는데 이거 하나 넘겨서 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여기 4, 16 더했으니까 20이죠. 자, A는 2 또는 10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상 여기가 2,2고 여기가 10,10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는 반지름이 2고 하나는 반지름이 10이니까 둘레의 길이의 합은, 둘레의 길이가 2파이r이지. 그럼 하나는 4파이고 하나는 20파이 나오겠죠. 커다란 원은 24파이라고 골라내시면 되고, 뭐 여기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넓이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어보는 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적절히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볼게.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보면 얘는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896번 행신고.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 문제를 아마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뒤에 어려운 문제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지금 문항번호만 봐도 알겠지만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림 자체가 좀 복잡할 거예요. 잘 보시오. 자, C의 중심이 3x제곱 위에 존재하고 두 직선에 모두 접한다. 그럼 x는 2랑 y는 1을 제가 먼저 그려볼게. x는 2, 원이 여기도 접해야 되고 여기도 접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x축, y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중심은 y는 3x제곱이, 근데 얘는 2만 집어넣어봐도 12니까 여기 어딘가 지날 거예요. 굉장히 좀 뾰족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중심은 저 2차 함수 위에 있대. 중심이 저 2차 함수 위에 있는데 헷갈리니까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요 두 직선에 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좀 머리를 써봐. 이 두 직선을 x축,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원을 제가 아무렇게나 한번 조그맣게만 그려보면 이 둘에 접하려면 원이 일단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거나, 맞지? 중심 신경 쓰지 말고 이 노란색 두 직선에 접하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 위에 있을 거냐? 이 점은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2,1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거나 2,1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겠지. 그죠?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그리더라도 중심은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 직선 자체가 x축, y축이 아니라 x는 2, y는 1이기 때문에 2,1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 2,1을 지나고 기울기 1이면 이거죠. 얘는 2,1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암산하면 이거지. 이건 뭐 직선의 방정식은 이번 시험범위였으니까 다 될 것 같아.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얘랑은 교점이 있니? 지금 2차 함수가? 없죠. 얘랑은 교점이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에요. 그럼 중심이 여기 있고 노란색에 접하는 원은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중심이 여기 있고 노란색에 접하는 원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지겠죠. 지금 두 원이 접하는지는 몰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느냐가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고, 그럼 나는 중심을 먼저 구해야 될 거야. 중심을 구하려면 얘랑 연립을 해야 되지. 여기까지 됩니까? 2차 함수랑 얘가 아니지, 얘지, 얘.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지 않니?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니? 근해 공식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뭘 구하는 식이냐면 붉은색 직선이랑 2차 함수랑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야. 모르니까 제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가 알파, 여기 어딘가를 베타로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했어요? 원들의 중심 구하라고 그랬니? 넓이 구하라고 그랬죠.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반지름 알아야 돼요. 반지름. 반지름을 잘 봐. 얘는 이게 반지름이야.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알파니? 여기가 지금 얼마야? 2지.
여기 x좌표는 알파라고 뒀지 제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되죠. 2-알파지 이게 반지름이. 그래서 지금 행신고 문제가 어려운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여기 2고 베타니까 2-베타겠죠. 여기까지도 돼. 그러면 넓이를 근각계수로 구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문제라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거야. 자, 그럼 넓이의 합은 파이 곱하기 2-알파 제곱 파이 곱하기 2-베타 제곱이죠. 자, 그럼 저는 파이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앞에서부터 전개합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4알파 -4베타니까 -4를 묶어내면 이렇게 4 더했으니까 8. 아이고, 식도 더럽게 기네. 자, 다시 합과 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는 곱셈 공식 변형해서 근데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다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산 자체가 쭈글쭈글한 거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9분의 1.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2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플러스 3분의 4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죠. 분모 뭘로 맞춰줄래? 9. 자, 얘랑 더하면 90, 102, 10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서로 소 맞고 P 빼기 Q 하면 얼마입니까? 94인가? 94 나오죠. 94. 자, 객관식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작년에. 그 다음 문제 화수고 문제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얘는 제가 과제로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는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인 적이 없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이거보다 좀 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이 제일 어려워, 수학상에서.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세 가지밖에 없어. 안 만난다. 첫 번째,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고, 근데 이 직선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더 조금 움직여 보면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교점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접한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황이고, 이건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을 말하지. 근데 여기서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이 이걸로 알려주실 거야, 아마. 자, 교점이 없는 경우는 뭐냐?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식이 써 있으니까 얘랑 교점 구하려면 1차식이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겠지.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않아요? 근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교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되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면 되고요. 얘는 접하니까 연립을 했을 때 교점 x좌표가 하나 나오면 되니까 판별식이 0인 상황이고요. 얘는 교점의 x좌표가 2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 근데 저는 이 방식은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추천해드리지 않냐면, 이렇게 중심이 원점인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2x 플러스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항이 3개 되지. 3개가 돼서 계산이 조금 복잡할 때가 많아.
그리고 더 좀 간결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는데, 다른 방법은 뭐냐?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지. 그럼 이렇게 안 만나려면 D가 커야 돼, R이 커야 돼? D가 더 크면 안 만나죠. 무조건 안 만납니다.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직선이 바깥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둘이 같겠죠. 이 경우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봤을 때 뭐가 더 크면 됩니까? 얘가 더 크면 되죠. 마치 판별식처럼 D랑 R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그대로 위치관계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보통은 이제 곡선이랑 직선이 주어졌을 때 접하는 경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은 특이하게 세 가지 상태가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상태에서 모두 문제가 출제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뭘 보통 물어보냐? 이 원 위의 많은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 혹은 최소일 때를 물어봐요. 어디 있을 때가 거리가 최대겠니? 요거 연장선 그었을 때 여기 있을 때겠지.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으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크게 나올 거야. 여기 있으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작게 나오겠지. 그럼 거리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D에다가 R 더하면 되죠. 최소값은 D에서 R만큼 빼면 되죠. 이런 아이디어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맞죠? 자, 접한다 보다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뭐라고 부르니? 중학교 때 현이라고 하죠. 현. 그럼 중심에서 수성 그으면 수직 2등분한다 라고 하고, 이 삼각형 자체가 피타고라스 삼각형이니까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이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보통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원과 직선의 위치 상황이고, 얘는 외부의 점에서 뭐 접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최대냐 최소냐, 보통 기울기에 관한 문제를 물어볼 때 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각각을 다 해보긴 해볼 거야. 다 해보긴 해볼 텐데, 작년 능곡고로 먼저 합시다. 저는 일단은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학년이 올라가면 알겠지만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건 뭐 깨닫는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첫 번째는 제가 판별식을 이용해 볼게. 일단 교점을 구하려면 둘을 연립하겠죠. 연립. 자, 그럼 여기서 4x제곱 x제곱이니까 5x제곱, 여기서 4kx k제곱 4 넘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0보다 크게 나오면 되지. 0보다 크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죠. 맞니?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20은 2루트 5의 제곱이지. 자, 이거 4점 얼마 얼마지? 그럼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부터 4점 얼마 얼마 사이에 있으면 다 두 번 만납니다. 이 범위에 있지 않은 보기는 5번밖에 없지. 일단 답은 골라낼 수 있고, 자, 제가 볼 때 아마 이 중에 60-70%의 학교에서는 1번으로 보통 많이 알려주실 거고, 친절한 선생님은 두 개 다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는 D와 R의 관계를 이용할게.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시고 두 번 만나면 직선까지의 거리보다 R이 크면 되죠. 자, 그럼 저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심 0,0이고,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빵빵 집어넣으면 K. 이게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지, 반지름이 지금 2지 2 맞습니까? 자, 이건 이번 시험범위였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네. 답은 똑같이 나오지?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중심이 더 복잡하더라도 두 번째 식이 일반적으로 계산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이 편하니까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이 그래도 제가 한 번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판별식은 거의 안 쓸 거야. 거의 안 쓸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볼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본 거고 보통은 이 정도 계산 물어봅니다. 10번 언더에서. 자, 다음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양수 K 값을 구하여라. 일단 그러면 원을 정리를 해. 저 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원의 중심은 0,2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예요. 접한다 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할 거야. 근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접하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은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지금 원의 중심은 0,2고 0,2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0,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이게 반지름 루트 2 나오면 되지. 맞습니까? 자, 이거 순서 바꿨어도 상관없죠.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2고요. 그럼 K는 4 또는 0이 나오겠지. 이 중에 양수니까 4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접하나 두 번 만나나 만나지 않으나 결국 똑같은 관계식을 이용해서 부등호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건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92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예상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라서.
봅시다. 얘도 도형이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 정도로 보여드릴게. 근데 첫 번째가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정석적인 방법이고, 근데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 수준이면 좀 아셨으면 좋겠어. 자, 지금 원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15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 5,0이면 5가 루트 15보다는 크니까 이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5,0과 이 원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직선 기울기의 최대값 물어봤어. 그러면 만약에 뭐 여기 있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P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커질수록 반시계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럼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을 예상 가능하지 않아? 내가 그려볼게. 이게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려질 때가. 맞죠? 이거보다 더 큰 애는 없어요. 원위에 제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상황이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이고 이 상황이 기울기가 최소인 상황이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뭐 할 때야 그럼 직선이? 접할 때. 아까 접하는 경우는 기울기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죠. 접하는 상황인데, 자, 그럼 제가 아까 보조선 요령 말씀드렸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 이런 상황이죠 지금. 맞아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교과서적인 방법. 직선을 그대로 이용해 볼게. 얘는 5,0 지나는 직선이지. 그럼 이번 시험법이었습니다. 5,0을 지나는 직선이면 기울기는 모르고 이게 5,0 지나는 직선이죠. 얘를 전개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원의 중심 0,0부터 거리가 반지름 루트 15 나오면 되지. 맞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빵빵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게 반지름 루트 15 나오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거 양변에 이거 곱하고 제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5m은 제곱하면 25m제곱이고요. 이거 1로 곱하고 제곱하면 15m제곱 플러스 15죠. 자, m제곱은 2분의 3. 그럼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인데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6 나오지. 지금 접하는 경우 두 개 나옵니다. 당연히 둘 중에 양수 골라주시면 되지. 네, 여기까지 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두 개를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좌표축에 보통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특별히 이과생이면 좌표축이 아니라 그냥 도형만 나올 때가 있어. 조금 더 이쁘게 구해볼게. 자, 나는 이게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인 건 예상을 했지.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였죠? 수선 아무데나 그렸을 때 이거분의 이거니까. 맞지?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느냐 보면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여기가 세타면 이쪽도 세타죠. 막꼭지가. 이거 반지름이니까 얼마야? 루트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x좌표가 5니까 5. 자,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구할 수 있지. 루트 얼마? 10이지. 이렇게 구해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루트 10분의 루트 15죠. 루트 5로 약분하면
유리화하면 자, 같은 답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구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도 있으니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수요일에는 세용쌤이랑 할 때는 센 수학칼을 구매해 오셔야 되고, 오케이? 센 수학칼을 구매해서 세용쌤이랑 같이 함수 부분부터 나가는 거고, 저랑 할 때는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를 할 테니까 당분간은 펀해자 들고 오시면 되고, 펀해자 숙제는 이 책 끝까지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다 푸는 걸로. 금요일까지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